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화요일에 푸틴과 통화할 거라고 밝히면서 두 정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안 합의를 마쳤고 이제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 사이에 얼마나 진전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베트남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태국의 요청으로 동남아 6개국 공동비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참여국 중 한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나머지 국가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베트남을 많이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겠죠.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3월 1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에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이 휴전 또는 종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AP통신은 이번 통화가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을 계속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미국발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전 세계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3.3%에서 3%로 낮춰 잡았습니다. OECD는 세계 GDP 성장률이 내년까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일부 주요 20개국의 경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가계 지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만이 17일부터 중국 침공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대비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사이버 공격, 전쟁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핵심 인프라 시설 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는 군사 행동입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 세력이 대만 군부와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대만 해협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수시로 회색지대 전술을 펴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규슈 군사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미 지대한 미사일 연대가 운용 중인 오이타현 유인시, 구마모토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에서 사거리 1000km 미사일을 운용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가디언지는 일본의 방어 능력 강화 움직임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안보 무임수차 지적 이후에 나왔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미국 비위 맞추기로 간주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북측과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외무차관이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고 김정규 외무상 부상과도 회담했다면서 고위급 또는 최고위급 정치 접촉 일정을 포함해서 양자 관계 발전 현안에 대해서 철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방북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재성사될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작년 6월 달에 평양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 네.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에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지금 평화에서 10야드 라인에 와 있다고 말했는데요. 10야드 라인은 미식 축구에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터치다운 선으로부터 약 9m 떨어진 곳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앞에 와 있다. 거의 다 됐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몇 발짝만 더 가면은 네. 도착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합의를 해내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결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고려해서 부과할 예정인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네. 4월 2일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4월 2일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으로 말한 날짜가 바로 4월 2일인데 그렇죠. 각국의 세율 등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 발효는 그 다음부터 있을 거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날부터 당장 상호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할 거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레빗 대변인에게는 후자 4월 2일 당일날 바로 관세가 네. 부과될 거라는 것에 좀 더 뉘앙스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머지않은 시일 안에 만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 때문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어서 이번 달 초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총 20% 추가 관세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두 정상 생일이 모두 6월 달이어서 네, 네. 생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라고 맞아요.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6월 14일, 시진핑 주석 6월 15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올해 1월 달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네. 자동차를 탈 때 사고의 대벽에서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안전벨트를 중요하죠. 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CEO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자동차 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정부 측에 관세 부과 유예를 요청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걸 받아주면서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충격이 있을 테니까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전화통화하면서 모두 다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 빅3 대표들과 함께 전화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 멕시코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완성차가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서 업체들이 이걸 좀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서 부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계 요구에 따라서 한 달 정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결국 안전벨트를 언급한 걸 보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니까 그렇죠. 대비해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한편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협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하고 철폐 이런 거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일방적인 권리이고 그래서 네. 강자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려서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네. 있잖아요. 모두가 네. 뭔가 부탁을 하고 네, 네. 읍소를 하고 아니면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정말 강력한 무기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관세에 대해서 물러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관세 정책을 아예 없었던 걸로 전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했습니다. 네. 관세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네. 2025년에 됐고요.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리모컨에서 액자까지 깔맞춤. 네. 요즘에 이렇게 깔맞춤 잘 안 하지 않나요?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으로 깔맞춤을 한다. 와. 호화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네, 누군가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예. 요즘 뉴스는 진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이 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네요.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요. 네. 요즘 금값이 정말 너무 비싸죠. 금값이잖아요. 네. 너무 네. 비싼데 이 세계에서 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리모컨부터 액자까지 금으로 깔맞춤을 해서 미 백악관이 금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8주 동안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의 벽에 걸린 그림의 숫자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림의 액자틀이 다 금색입니다. 진짜 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으로 예. 장식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마치 쇼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 건 초상화가 6개였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다익선 20개를 걸었습니다. 많은 거죠. 많고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형 유화 초상화가 책상 왼쪽 뒤편에 새롭게 걸렸고요. 네. 벽난로 위쪽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새로운 초상화가 자리 잡았는데 역시 금테두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에브람 링컨, 앤드류 잭슨, 그리고 루즈벨트 역대 대통령들의 새로운 초상화가 빽빽하게 걸렸습니다. 이게 작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백의 미는 없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새로운 초상화를 집무실에 거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카탈로그를 여러 번 뒤적거리면서 고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걸릴지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림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황금색 소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문에는 로코코풍의 화려한 거울이 걸려 있고 로코코풍이 굉장히 장식이 많고 화려하잖아요. 네. 곡선이 많은 그런 맞아요. 장식품인데요. 네. 그게 걸려 있고 사이드 테이블에는 황금 독수리 소품이 있습니다. 상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황금 그리고 목소리. 그 본인의 리조트죠. 마라 리조트에서 가져온 황금색 인물상, 천사상 이런 것들이 백악관에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TV 리모컨도 금박 장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뿐만 아니라 로즈가든 여기는 이제 기자회견 많이 하는데요. 이때 뭐 네. 발표나 내외신 기자회견 할 때 로즈가든 하는데 여기도 마라라고 리조트 스타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잔디가 깔려 있고 그냥 일반 의자들 간단한 의자가 있는데 이걸 안락 의자로 바꾸는 공사를 몇 주 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기자회견 하기에 너무 푹신한 의자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본인 원하는 스타일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리고 백악관 경내 남쪽에 있는 잔디 정원인 사우스로는 국빈 만찬 연회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다고 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굉장히 화려한 그런 궁전으로 저도 그거 생각하는데 떠올렸거든요. 네. 지금. 그런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아, 예, 그래서 예. 일단 뭐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백악관 경내를 뭐 개보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네. 꾸며도 너무 많이 과하게 이렇게 음. 꾸미는 건 사람들 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궁전이랑 예. 비슷해지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의 뉴스가 맞아요.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앞으로는 연대 책임이야 끝나지 않았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후티 반군이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네.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군사 공격을 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할 경우 후티에 지원하고 있는 세력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야 엄마 데려와 아빠 데려와 이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군을 겨냥한 후티의 모든 미사일 등 발사는 이란의 무기와 지도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간주를 할 것이고 이란은 후티의 대미 공격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라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후티에 대한 미군의 무력 사용이 어느 선에서 멈출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의 작전 최종 단계는 후티가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시작되겠지만 무한한 공격이나 중동에서 뭐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혼쭐을 내주겠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후티가 2023년 10월 달에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미국, 영국도 이렇게 서방 선박을 공격을 하는데요. 개전하고 나서 지난 1월 달까지 100척이 넘는 상선을 공격했고 심지어 2척은 침몰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지난 15일부터 후티에 대한 공격을 착수해서 예멘 수도 사나 주변 지역 북부에 있는 사다주, 하자주 이렇게 해서 중부 지역 포함해서 후티 반군의 기지와 지도부를 겨냥해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후티 쪽에서도 현재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해서 드론,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면서 반격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필요 없으면 돌려줘. 네. 프랑스 정치인이 미국의 뉴욕의 상징인 자유여신상 네.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자유여신상이 상징되는 미국의 자유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프랑스 중도좌파 정당인 플러스 리퍼블릭의 라파엘 그릭스만 유럽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를 비판하면서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 해고한 미국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여신상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유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 맞이해서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면서 미국에 선물한 건데요. 네. 이 미국으로 배편을 통해서 건너가게 됐고 유럽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 자를 그렇죠.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이 되면서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뉴욕 가면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국 하면은 예, 이렇게, 딱 떠오르는 네, 그런 어떤 이미지인데요. 상징과도 같은데. 그런데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DEI 정책을 하는데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기조를 완전히 폐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과학과 대외 원조 등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면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는 미국 과학자들이 오면은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집도 주고 뭐 연구비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유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를 트럼프 정부가 훼손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이 일축했다고요? 네, 근데 말을 하는 게 조금 이 외교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들어보죠. 왜냐하면은 예. 레빗 대변인이 라팔 의원이 말한 자유여신상 반환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 밝히면서 네.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덕분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감사해라. 요즘 미국이 계속 감사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가 미국에 2차 대전 참전하면서 살아났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프랑스는 없었을 것이고 독일차에 살면서 독일을 쓰고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또 약간 좀 과하죠. 선을 좀 너무 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라파엘 의원이 네. 뭐 대형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 없는 낮은 급의 프랑스 정치인에게 하는 나의 조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약간 참. 교만에 좀 네. 약간 과한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런 움직임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데요. 그쵸. 말이. 네. 대변인은 말 그대로 미국 정부를 대변하고 백악관 네, 대변한 그렇죠. 사람인데 네, 네. 단어를 이런 식으로 너무 원색적으로 쓰는 것은 좀 네, 네.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네.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 다음 키워드 나도 너 해고야. 이건 또 누가 네, 말한 겁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과 늘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아. 일론 머스크와 네네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켈리 의원이 평소 타던 테슬라 차량을 자신이 없애버리겠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켈리 의원은 테슬라가 굉장히 빨라서 잘 탔는데 이제는 내가 이 차를 운전할 때마다 미국 정부를 뒤흔들고 사람들에게 뭔가 위해를 가는 광고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싫다. 그래서 테슬라 넌 해고됐어라고 SNS에 글을 쓴 겁니다. 아, 네. 머스크가 자신의 SNS 글을 올려서 켈리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표현하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두 사람 간의 네. 설전이 오가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이 사실 좀 삐걱거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렇죠. 깨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켈리 의원이 그 중간에 우크라이나 방문했는데 그걸 가지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자다라 얘기를 한 건데요. 켈리 의원이 원래 나사 출신이고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 이끄는 머스크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가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고 그리고 켈리 의원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물망에 오르면서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고 지금은 서로 욕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해고를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머스크가 미국의 연방기관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니까 네, 이제 이 네. 사람도 이제 그걸 빗대서 너도 해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새 제품이 된 쓰레기. 네,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 좀 산뜻하지 못하고 뭔가 좀 걱정스러운 뉴스가 좀 많았는데 이번도 비슷합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폐기 대상인 기저귀와 생리대를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하다가 적발이 아이고.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위생용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유통된 건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전혀 없다라고 확실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CCTV가 얼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부 산둥성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버려야 되는 생리대, 기저귀를 재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보도를 봤더니 업체 창고에 지저분하게 있었던 생리대, 기저귀가 있는 장면 그대로 있는데요. 네. 이거를 사실은 불량 판정받은 제품도 외관상 큰 오염 없으면 재포장한 다음에 다시 시중에 유통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원료는 일회용 위생품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물론 이거 당연히 너무 상식적이죠. 근데 건강에 위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판매한 거 드러났는데요. 네. 한편 방송이 나가자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졌고요. 시장 감독 관리국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 업체는 결국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함께 듣겠습니다. Coming out of my cage and I've been doing just fine. Gotta be down because I want it all. It started out with a kiss, how did it end up like this? It was only a kiss, it was only a kiss. Now I'm falling asleep and she's calling a cab while he's having a smoke and she's taking a drag. Now they're going to bed and my stomach is sick and it's all in my hea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의 요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3인 이상 출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동산 과열 우려 등에 대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오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기업 비상행동이 광화문 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공군의 항공기 사격과 사고가 났던 경기 포천 지역의 사격 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태국의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국의 마리 사잉얌퐁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베트남이 동남아 6개국 공동 비자 참여 등 보다 강력한 관광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모색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해 태국은 동남아 관광산업 발전 촉진을 목표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5개국의 공동비자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네. 태국은 동남아 6개국 공동비자 제도 시행에 있어 베트남과 경제, 관광, 연결성 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베트남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네, 동남아 6개국 공동비자란 유럽의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쉥겐 조약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 참여국 중 한 개의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나머지 5개국에서도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네, 이는 동남아 관광객의 비자 절차상 편의를 도모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안인데요. 지난해 태국은 비자 면제국 확대를 비롯한 비자 정책 완화로 전년 대비 26%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업계 또한 이 공동비자가 영내국에 비해 경직된 비자 제도의 영향을 상쇄해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방안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광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광업계로서는 베트남에서는 이제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주변국에서 외국인 비자 정책 완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베트남도 관광 산업의 회복 촉진을 위해 비자 면제국 확대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비자 정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국가와 세계 억만장자에 대해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외교부와 공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시했는데요. 네. 이 같은 비자 면제국 확대 움직임은 올해 베트남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 늘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자체 경쟁력 제고와 함께 비자 정책 완화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162개국, 필리핀은 157개국, 태국은 93개국을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패키지 투어를 한정으로 한 폴란드와 체코, 스위스를 비자 면제국으로 이제 추가 지정했음에도 45일간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한 상태여서 네.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직된 비자 정책에 대한 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외에도 세계 억만장자에 대해서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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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베트남은 세계 억만장자의 잇따른 방문에 국내외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 이 베트남 관광업계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방문과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인 썬파마의 딜립 상비 회장의 통큰 포상 휴가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네, 빌 게이츠의 경우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인 폴라우드와 다낭에서 나흘간 휴가를 보냈고 네. 상비 회장은 지난해 8월 임직원 4,500명에게 베트남 북부 포상 휴가를 선사해서 네. 베트남 관광업계는 거물들의 씀씀이에 행복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베트남이 비자 면제국을 확대해도 실제로 돈을 많이 쓰는 부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데 이런 거물급 고객들이 비자 면제국의 국적이 아닐 경우를 감안해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베트남 무비자 입국 어느 나라가 가능한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베트남의 무비자 입국으로 최대 45일을 체류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총 12개 국가뿐이고 네. 한시적으로 패키지 투어 단체 관광객에 한해 45일 체류를 허용한 국가 4개를 포함하면 전체로 16개국만이 45일을 체류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15일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45일 비자 면제 정책이 며칠 전이었던 3월 15일에 정책 만료일이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 주요 12개국의 45일 비자 면제 정책을 2028년까지로 다시 한번 정책을 연장하면서 12개국 중 하나인 한국은 2028년까지는 베트남을 무비자로 4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관광 정말 많이 가시거든요. 이번 달에 아주 찾아가 보면 좋은 축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에 베트남 남부 호치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가볼 만한 축제가 있는데요. 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반미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호치민 일군 렛담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네, 이번 축제는 100개에 달하는 다양한 반미가 150개에서 180개 부스에 전시될 예정에 있어 주최 측은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여 명의 그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베트남에 오는 관광객이라면 쌀국수만큼이나 많이 접하게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반미인데요. 그렇죠. 이 반미는 베트남식 바게트 빵 안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드는 일종의 샌드위치입니다. 이미 한국도 많은 반미 매장이 있어 낯설지 않은 음식인데다 지난해 3월 미식 전문 가이드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샌드위치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한번 먹어볼 만한 음식이기도 해서 네.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축제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배가 고파지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종전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통화에 앞서서 주목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벌어진 상황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면요. 주요 네. 내용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원래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갖고 있는 광물권의 절반을 미국한테 주는 협정을 맺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우크라이나는 그걸 줄 테니까는 종전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럼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달라 이게 요구 조건이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회담은 잘 알다시피 외교사상 전례가 없이 두 정상이 삿대질을 하고 욕까지 하면 설전을 벌이다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네. 파국의 배경에는 앞서 얘기하는 해결되지 않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부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파국 뒤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군사 지원이나 정보 공유를 중단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30일 휴전하자 네.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합의를 갖고서 이제 러시아에 제안하고서 이제 진행되어 온 거죠. 근데 문제는 30일 휴전 외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 러시아의 그렇죠. 재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장 문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협의하겠다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였는데 네. 그러면서 미국은 공은 이제 러시아의 코트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푸틴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논의해야 될 세부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미국은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를 모스크바로 파견해서 13일 날 푸틴과 면담을 했고 이 접촉을 통해서 오늘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합의된 거죠. 네.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안전보장 문제. 네. 이번 30일 휴전안은 네. 트럼프와 푸틴이 지난 2월 12일 종전 협상을 시작하자 전격적으로 합의한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시 두 정상은 암묵적으로 러시아의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은 유럽의 책임, 종전 협상은 미로 주도로 한다. 이런 네 가지의 큰 틀을 합의했습니다. 네. 이에 기초해서 협상을 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뭐 그런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의 점령지 문제나 나토 가입 문제는 적어도 당분간은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암묵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쟁점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문제, 앞서 말하는 안보 보장 그렇겠죠. 문제죠.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게 안보 보장을 제공해라. 근데 미국은 군사력이나 구체적인 안보 협정으로는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유럽은 독자적으로라도 평화유지군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그런데 러시아는 나토 소속의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을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형식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가 지원한 게 아니냐. 예, 전쟁 예. 당사자들이 평화유지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죠. 어쨌든 여기에 더해서 점령지 문제에서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러시아는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영토로 편입한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4개 주 전체를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닙니다. 한 4분의 3 정도 혹은 3분의 2 정도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그 4개 주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인정해달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쿠르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에 침공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탈환 공세를 펼쳐서 거의 다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점령할 적에
평화협상에서 바게닝 칩으로 쓰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쿠르스크 땅이랑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랑 맞바꾸겠다 네, 이런 의도죠. 러시아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공을 완전히 탈환한 한 작전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30일 휴전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쿠르스크 영토가 바게닝 칩을 사용됐으니까 그건 우리는 못하게 되니까 러시아는 일단 쿠르스크를 완전히 점령하고 탈환하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완충지를 설치하고 나서야 아마 휴전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러시아 입장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 냉정한 겁니다. 전쟁을 끝내는 건 결국 승자가 끝내고 승자의 조건에 따라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냉정한 현실. 그 옳고 그르던 차원을 떠나가지고 네. 현재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은 현재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기고 있는 전선에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특히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바게닝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쿠르스크를 완전히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일 만한 미국 특사 위코프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푸틴을 만난 뒤 CNN과 회견에서 4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푸틴이 제시했던 첫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완전한 항복. 둘째,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소속이 아니라는 국제적인 인정. 셋째,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동원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프랑스, 영국군 등 나토 군이 평화주의로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일 큰 이제 미국의 권위 있는 반응이 결국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그렇죠.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소셜 미디어에 많은 요소들이 합의됐으나 아직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협정, 휴전, 평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인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땅, 발전소들을 얘기했고 이미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했고 또 자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첫째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거고 둘째는 우크라이나 땅이나 그 우크라이나의 재산들을 갖다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이나 재산들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발전소를 언급한 거 보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언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 얘기가 일단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현재 상당히 조급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정쟁 종식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하루 만에 하면 되겠다. 뭐 종전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걸 좀 지났거든요. 성공시키면 자기들 대정책에 그렇죠. 성과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를 되게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위코프 특사도 매우 복잡하지만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마이크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는 영구적인 경로를 확보하거나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뭐 영토와 미래 안전 보장을 맞바꾼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나토도 가입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가 점령 우크라이나 땅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당히 일단은 좀 달래는 듯한 그런 입장이죠, 미국은. 네네. 자 일단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휴전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앞서 푸틴 4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쟁의 승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전보다는 전쟁 끝내자. 그렇죠. 종전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종전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로서 30일 휴전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충전과 재무장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전선에서 승세를 보이는 러시아로서는 휴전 입장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러시아로서도 이 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종전을 결심한 트럼프의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미러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 자체를 걷어차지는 않을 겁니다. 않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재충전으로
가는 기회가 되지 않게 막고 또 종전을 위한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이런 밀고 당기기 상당히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나오면 약간 윤곽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진행될지. 네, 네. 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참 우크라이나는 지금 쉽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휴전이나 종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해왔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종전을 합의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중단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선택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30일 휴전은 그 자체로 시행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는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 전선에서 러시아에게 최악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당장 교전 행위가 중단된다면 숨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도 이들을 알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오히려 역공을 피우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전쟁을 지속하려 한다. 이런 선제 공세를 펼치고 러시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이러면서 미러의 종전 공조판을 갖다가 균열을 내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4일 날 성명을 내서 러시아군의 증강은 모스크바가 외교를 계속 무시하는 의도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쿠르스크에서 지금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고 전력을 증강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네. 당장 급하니까는 30일 휴전으로 일단 러시아도 비난하면서 휴전 받으라 계속 그러면서 공세를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공세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키어스타마 영국 총리와 통화에서도 젤렌스키가 이 30일 휴전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조건을 붙여서 회담을 탈선시키려 한다. 러시아가 회담을 탈선시키는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러시아 쪽으로. 네,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휴전이 성사되면 그대로 자신들의 숨 돌리기, 숨쉬기의 네, 공간으로서 네. 뭐 좋은 거고 네. 뭐 안 된다면은 이거 러시아 책임 아니냐. 니네들 예. 그래서 현재 자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휴전, 종전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공조로 생기는 건데 예.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공조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예. 현재 상황은 아닌가 대단히 주어지는 카드에 대해서 거부 이제 그러네요. 어느 정도 저항하면서 네. 최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러시아의 종종 공조판을 흔들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그대로는 되지 못하도록. 예.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는. 그러네요. 시작부터 네. 예,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가 될 텐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3국의 세 나라의 입장이 각기도 다릅니다. 다르고 네. 이익도 돌아올 이익도 다르고 하기 다 다르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한마디씩으로 딱딱 표현해 본다면 네. 러시아는 느긋하다. 네. 미국은 조급하다. 예.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러시아가 지금 선택지가 가장 많은. 선택지가 많고 예. 이제 뭐 입질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밀고 땡기기 가장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끝내야 된다. 이건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확실한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전쟁을 끝낼 수 이제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럼요. 미국과 러시아 다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종전에 있고, 대해서는? 종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두 전쟁의 주체가 결국은 종전을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한 이상 이제 종전으로 가는 길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갖다 계속 가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통화 즉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30일 휴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특사 접촉 때 정상 통화까지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휴전한 진전에 뭐 부정적인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양쪽이 이제 얼마나 더 서로를 갖다가 밀고 당기면서 양보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양보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할 텐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에 네. 분수령이 될 것 분석이 같습니다. 됐다. 정상 통화라는 것이 뭐 네. 아무것도 없이 하지는 않은 거니까 이미 다 그렇죠. 세팅된 것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네. 통화를 하는 네. 거니까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 또 뉴스를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롤링스톤스의 노래 루비 튜스데이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would never say where she came from. Yesterday don't matter.